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저성장 양극화의 고착화와 4차 산업혁명을 파고해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년 경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과 함께 경제활력 재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의 확대로 대부분의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개방도가 높고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국내적으로 인구 구조야 소비 패턴 등 구조적인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며 민생과 체감 경기의 개선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 벤처 투자와 신설 법인수가 급증하는 등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만 7천 명에 증가했던 일자리는 5월 들어 25만 9천 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15억 불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며 외국인 주요 투자자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 체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은 마땅히 경계해야겠지만 균형감을 잃은 과도한 비관론은 자칫 자기 실현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만 닥친 어려움이 아닌 만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 엄중하고도 급변하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엄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강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3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그 핵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을 적극 보강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2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민간과 공공 부분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여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대상 투자 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두었던 세제 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하고자 합니다. 즉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 수준을 높여 투자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금년 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하겠습니다. 가속삼각제도도 한시 확대하여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은 최대한 서둘러서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행정 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원으로 막혀있던 약 8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들을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 53조 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투자 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1조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 추진 계획이었던 약 12조 6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에 대해 그 추진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6천억 규모의 항만 민자 사업도 더 추가하여 총 13조 2천억 원의 민자 사업이 연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누릴 사업, 노후 기반 시설 유지 보수 사업,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에만 10조 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 투자 등에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비 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의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 시한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 시에 개소사 인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15년 이상 된 노후 휘발유 LPG차 교체 시에도 법 개정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일부 인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수소 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조치도 22년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소비 촉진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에 구입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불에서 5,000불로 상향하는 등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한 관광 활성화에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K-팝을 활용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공연 티켓 소지자에 대한 비자 간소화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 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도 가액 한도를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 거래 가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 관광객 유치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수출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수출 총력 지원 측에도 보다 보강하여 강화하겠습니다.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분야별 수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을 7조 5천 원 추가 확대하여 최근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동력 분야들을 중점 지원하고 관세 환급의 확대와 수출입 화물 순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경제 활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8조 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 플랫폼을 신설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 원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 보조금, 세제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 투자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보강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마찰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간산업이 경제 외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10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 등 국산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혁신 성장의 확산을 보다 정교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혁신 성장 2.0 추진 전략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고 그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혁신성과 창출과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1 플랫폼 전략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 확산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을 12대 선도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이상을 조기에 창출되도록 하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기업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제2의 벤처붐을 확산하기 위하여
초기 창업에 대한 혁신 창업 펀드를 지원하는 등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의 벤처붐이 더욱 본격화될 수 있도록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연장하겠습니다. 산업혁신의 양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큰 그림과 전략도 하반기에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종별 제조업 혁신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2조 5천억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해 지난달 발표했던 소위 4+1 추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영화, 만화, 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 방안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당면 현실이 된 미래 대비 주요 어젠다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제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후에 인구정책 테이프를 가동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핵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논의된 단기 과제들은 중점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아울러 삶의 질, 생산성 향상 등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이슈에 대한 중기적, 중장기적 분야별 신층적인 전략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핵심 포용성 과제들은 더욱더 속도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확대, 핵심 생계비의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실업급여, EITC,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호응도가 높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조 3천억까지 추가 확대하고 특히 가상금리 없이 1%대의 기준금리만 부과되는 초저금리 대출 규모도 2조 3천억 원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포용성 강화의 디딤돌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연내에 상생협력학설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경제 기반을 더욱더 단단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희망사들이 프로젝트와 금융 포용성 강화 과제들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곧 청년 희망사들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열악한 주거, 교육비 부담, 취업난 등 청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서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 포용성 강화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곧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게도 확대 시행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과제들 중 특별히 중점 관리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10대 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발표한 정책 과제의 추진 상황이 밀착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대한 성과가 창출해 나가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제활력적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글로벌 성장의 모멘텀이 개선되고 성장사가 회복되는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의 어떤 기회가 도래할 때 우리 경제가 빠르게 그리고 힘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회도 신속한 추경 처리와 경제활력 법안의 입법으로 함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